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는요, 시장의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름 아니라 정치 테마주들이 또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네요. 특히 안철수 씨가 정계 복귀 선언을 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름 아니라 유명한 종목이죠. 코드 번호 004770 써니전자가 되겠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가서 지금 29.87% 5,000원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제가 작년에 이 정치인 테마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작년 10월에 보면 급락을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9월 달에, 자, 보이시죠? 이렇게 급등을 하기도 하고, 급락을 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왜요? 왜? 이런 부분들. 작년 10월에 급락을 했었던 부분은 뭐죠? 1축, 정계 복귀 1축, 하지 않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급락. 근데 그 이후로 자 3개월 만에 다시 하겠다. 정치에 복귀하겠다. 예. 저는 정치인들의 말 참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예? 또 예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억도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 주자들의 이 테마주 굉장히 좀 변동성의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하고 하시라는 뜻이죠.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점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여론조사,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이 뭐예요? 실적이죠, 실적. 그럼 정치인 테마주들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줍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실적과도 같은 것은 무엇일까? 여기 나오죠.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죠. 리얼미터.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 소주 선호도도 있죠. 이런 거 건너뛰고, 자,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추세, 이런 기사도 있어요. 보시면 근데 이 날짜를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6월 24일 작년이죠. 6월 24일서부터 28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작년 6월이에요. 6월. 벌써 6개월이 지났죠. 6개월. 연초에 또 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안철수 씨가 포함이 되겠죠. 안철수 씨가 포함이 될 텐데 포함이 돼서 요 퍼센트지가 나오겠죠. 퍼센트지. 그 당시 3월에 하고 4월에 하고 5월, 6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연초에 할 겁니다. 요 퍼센트지가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의 급등은 정치 복귀
를 발표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만, 결국엔 이 갭자리를 또 어떻게 메우고 지지고 볶을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오늘도 아래 꼬리를 좀 달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써니전자의 역사적인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급등을 하면 어딘가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차트가 표시해주고 있는 가격. 네. 요 가격 구간. 저는 안철수 씨의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지지자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밝히지만, 그렇다고 뭐 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중립이지만, 당선이 된다고 해서 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겠어요? 얼마나 수혜를 보겠다고? 또는 써니전자가 아니더라도, 또는 뭐 안랩이라 하더라도 이 고점을 뭐 넘어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신에 안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분까지 열려 있죠. 일단은 예. 싫거나 좋거나 저는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신뢰를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편 상대편에 있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론조사를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하더라. 영향을. 그런 것을 이용한 시세 차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써니전자도 그렇고 안랩도 그렇고 일단 고점까지는 열려 있다. 저 고점까지 단박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또 등락을 주면서 올라갈 텐데, 결국에 흔들어대는 주가의 흔들림에 있어서 잘 버티기를 하려면 그래도 좀 눌러줄 때 저점, 지지저항 정확히 파악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기술적인, 제가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기업 발굴을 해서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또 기술적인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신뢰도 높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아카데미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번 정치 복귀 소식으로 안랩 관련 테마주들, 안랩이나 써니전자가 또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텐데, 기술적인 스킬, 트레이딩에 대한 원칙과 기준 확실히 잡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세 차익 이외에 더 이상 바라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경자년 성공 투자 좋은 결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요. 결국에 올 연말에 가서 나한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종목, 그걸 먼저 계좌의 중심 종목으로 잡아두고 기술적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